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랑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아마 3단원에서 통합과학 3단원에서 산화 환원 반응에서 금속과 금속염의 수용액의 반응과 이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 관련되어 있는 이 양적 관계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어렵게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 꼭 복습 많이 하시고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양적 관계라는 게 뭐냐면, 산의 수용액과 염기의 수용액 속의 부피,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수랑 수산화이온의 수 관계, 그리고 구경꾼 이온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양에 대한 산과 염기의 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양적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앞에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 중화적정이라는 개념을 좀 확인을 하셨어야 되죠. 그래서 중화적정을 여기서 이제 중화점을 한번 찾아볼 건데, 문제 봐봐. 중화 반응의 이온수 변화다. 중화 반응의 이온수 변화다. 여기서는 총이온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이온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가면 같은 부피의 이온수에 대한 부분들. 이게 농도가 결국은 되겠지. 일정량의 HCl, 묽은 염산 수용액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첨가할 때,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의 첨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럼 첫 번째, 이 속에는 지금 봐봐. 수소이온 2개랑 염화이온 2개가 들어있는데 실제로 2개만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N개에 대한 부분인데, 선생님은 여기에 일정량의 HCl이라고 그랬으니까, HCl 몇 ml, HCl, 묽은 염산 수용액 20ml를 20ml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NaOH 수용액을 조금씩 가할 때라고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요 1번 용액 같은 경우, 여기서 1번 용액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과 당연히 수소이온이 2개 있으면 염화이온도 몇 개? 2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선생님은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1ml당 이온수를 1개라고 정의를 잡을게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1이다라고 단위 부피당 농도, 단위 부피당 1ml당 HCl 1개가 녹아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20개가 녹아있는데, N이라는 개념을 써서, 이걸 우리가 이 속에 20ml 속에 총 2N개가 있다. 여기서 N을 우리가 얼마로 잡을 거냐면 10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10으로 한번 잡아볼 거야. 그럼 일단 1번 용액 속에는 나트륨 이온은 없지. 왜냐면 아직 NaOH는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수산화이온도 없지요. 그치? 그럼 수소이온은 지금 현재 몇 N개가 있구나? 2N개가 있구나. 그럼 염화이온도 몇 N개가 있구나? 2N개가 있구나.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일단 총 이온수는 양이온, 음이온 합쳐서 몇 N개? 4N개가 있는 거죠. 총 이온수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생성된 물 분자수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생성된 물 분자수를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 생성된 물 분자수. 이 용액을 우리가 1번 용액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NaOH를 NaOH 수용액을 10ml씩 첨가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 10ml 속에 나트륨 이온 하나에 수산화 이온 하나가 들어있으니까, 결국 여기에 10ml에 NaOH 1개, Na 플러스 1개, OH 마이너스 1개가 있다는 얘기는, 10ml에도 몇 개? N개가 들어있으니까, 20ml 속에 2N개가 들어있는 묽은 염산 수용액의 농도와 10ml 속에 N개의 NaOH가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는 서로 같구나라는 걸 여기서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일단 여기서 묽은 염산 HCl과 NaOH 수용액의 뭐는 같구나? 농도는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잘 봐야 돼.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선생님이 여기다 쭉 해서 뭔가를 하나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NaOH,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각각 N개씩, 10개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이제 N을 얼마로 잡았어? 10으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10개씩 들어왔구나.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지금 여기서 몇 개? N개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왜냐면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온이다? 구경꾼 이온이다. 염화이온도 여기서 무슨 이온이다? 구경꾼 이온이다. 실제로 반응하는 건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할 테니까. 그지? 이해되지?
그러면 자, 수산화이온도 N개가 들어왔는데 어라? 들어오자마자 누구를 만나? 자, 수소이온을 만나? 그러니까 수소이온과 몇 개 반응해? 그렇지, N개 반응하기 때문에 첨가해도 수산화이온은 모두 반응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온 거 모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자, 수용액 속에는 수산화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수산화이온은 원래 몇 N개 있었어? 20개 또는 2N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데 지금 NaOH에서 OH- N개가 첨가됐지만 모두 반응을 해서 0개로 바뀌었지? 그럼 그 중에서 2N개 중에 수소이온이 몇 개 반응에 참여해야 돼? 그렇지, N개가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자, 얘는 2N개에서 뭘로? N개로 이렇게 무슨 이온수가? 수산화이온수가 바뀌는 거야. 수소이온수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는 2N개에서 N으로 N개가 감소했다. 왜냐면 N개만큼, 그렇지, N개만큼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런데 염화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염화이온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염화이온수는 그대로 몇 N개다? 2N개다. 또는 20개가 그대로 남아있다. 자, 그럼 이때 자, 반응이 끝난 후 자, 이 수용액 속, 자, 몇 번 수용액? 여기죠. 자, 2번 수용액 속에 총 이온수는 자, 나트륨이온 N개, 수산화이온은 없고 수소이온은 N개, 염화이온이 2N개 있으니까 어쨌든 자, 여기도 총 몇 N개가 있어야 돼? 4N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반응이 진행됐을 때 용액 속에 있는 이온의 종류는 조금 변했지만 일단 총 이온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여기에 3번 용액이죠? 자, 여기에 NaOH 10ml를 또 첨가했어. 그럼 여기까지 총 첨가한 NaOH의 부피는 20ml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현재 나트륨 이온은 몇 N개? N개가 있는데 여기에 N개가 또 첨가가 됐으니 자, 구경꾼 이온이 나트륨 이온의 수는 몇 N개로 늘어났고, 그치? N개에서 2N개로 N개가 추가됐고, 자, 수산화 이온은 자, 또 얼마가 들어왔는데, N개가 들어왔는데, 아직 수용액 속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수소이온이 남아있죠? 그럼 수소이온이 만나서, 자, 수산화이온은 모두 또 반응했어. N개가 추가됐는데, 자, 얘도 0개가 되는 게, 자, 일단 들어온 애들이 모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수용액 속엔 더 이상 수산화이온이 있을 수가 없지. 자, 그러면 선생님 하나 빼먹었다. 좀 이따 그건. 자, 그러면 수소이온은 원래 N개가 남아 있었는데 얘가 N개 들어왔으니까 얘가 또 몇 개 반응해서 N개 반응해서 자, 이때 수소이온의 수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산화이온도 없고 수소이온도 없고 즉 첨가된 자, 원래 기존에 있었던 수소이온의 수와 첨가된 수산화이온의 수가 같아서 자, 여기서 뭐가 일어난 거야? 완전 중화가 일어났지.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점이 돼야 돼? 자, 이 용액은 자, 3번에서 무슨 점이 나타나게 된다? 중화점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리고 염화이온의 수는 그대로 몇 N개가 남아 있을 테니까 2N개가 남아 있을 테니까 결론. 자, 중화점에서는 자,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은 찾을 수 없고 자, 구경꾼 양이온과 구경꾼 음이온만 남아 있으며 자, 이렇게 산의 가수도 1이고 염기의 가수도 1인 가수가 같은 산염기의 반응에서는 자, 중화점에서는 구경꾼 이온만 존재하며 자, 구경꾼 이온의 수와 구경꾼 이온의 양이온과 구경꾼 음이온의 수가 같으면 자, 이것도 여기는 무슨 점이라는 거야? 중화점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수의 반응이 끝난 후에 자, 이 용액 속에 남아있는 총 이온수를 따져보면 이것도 2N개고 이것도 2N개니까 총 이온수 몇 N개? 4N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 자, 산의 가수와 염기의 가수가 각각 1로 같은 산과 염기의 반응에서는 중화점까지는 총 이온수는 처음 용액 속에 있는 총 이온수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온의 종류는 바뀌더라도 자, 첨가돼서 없어진 거와 자, 남아있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수소이온 수가 없어진 것만큼 새로운 나트륨 이온 수가 채워주기 때문에 이온의 종류는 변하지만 총 이온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에 NaOH를 자, 또 몇 밀리리터를 추가했냐면 10ml를 또 추가했어. 그럼 여기 또 몇 개 추가한 거야? N개를 더 집어넣은 거지. 자, 근데 문제는 자, 이 수용액 속에서는 더 이상 뭐가 존재하지 않아? 수소이온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수산화이온이 들어도 반응할 무슨 이온이 없으니까 수소이온이 없으니까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 이후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N개가 더 추가됐네?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자, 2N개에서 몇 N개로 바뀔 거고 3N개로 바뀔 거고 자, 3N개로 바뀔 거고 수산화 이온은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뭐랑 반응했어? 수소 이온이랑 반응해서 자, 들어왔지만 없어져 버렸지. 근데 더 이상 반응할 수소 이온이 없으므로 자, 이때 수용액 속의 수산화 이온은 몇 개? N개로 바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수소 이온은 더 이상 반응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 집어넣어도 뭐 할 거 없어. 그러니까 0인 0이야. 자, 그 다음 염화 이온도 원래 기존에 있었던 2N개가 계속해서 추가되지도 않았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자, 얘는 몇 N개? 2N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과정, 자, 지금 여기를 4번이라고 했을 때 4번 수용액에서의 총 이온수는 몇 N개? 6N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화 반응에서 나타나는 자, 이온수에 대한 변화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온수에 대한 변화를 살펴봤는데 자, 생성된 물 분자수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생성된 물 분자수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는 생성된 물 분자수가 당연히 중화 반응 안 일어났으니까 0이지.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에 10ml가 들어왔어. 그래서 수산화 이온이 N개가 들어왔으니까 2N개의 수소 이온 중 N개의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자, 생성된 물 분자수는 몇 개? N개 또는 10개가 되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 중화점까지 갔을 때 자, 나트륨 이온의 수는 총 첨가된 수산화 이온의 수는 N개가 추가돼서 N개 반응하고 N개 반응했고 기존의 수소 이온이 2N개가 있었으므로 자, 모든 수소 이온이 반응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물이 N개가 생겼으니까 총 생성된 물 분자수는 몇 개? 2N개가 되는 거지. 자, 이게 생성된 물 분자의 총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자, 얘가 3N개가 수산화 이온이 3N개가 들어왔다고 해도 3N개가 들어왔다고 해도 반응할 수소 이온이 몇 개밖에 없었으므로 2N개밖에 없었으므로 생성된 물 분자수는 몇 N개? 그렇지. 2N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뭐가 생성되지 않는다. 물이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용액의 온도는 중하점 몇 번 용액에서 최대가 된다. 그렇지. 3번 용액에서 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반응 과정에서 이 용액의 액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일단 당연히 첫 번째 1번 용액 같은 경우에 무슨 성이 돼야 돼? 산성이 돼야 돼. 수소 이온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용액 같은 경우에도 아직 무슨 이온이 N개? 수소 이온이 N개가 남았으므로 자, 이 용액의 액성은 자, 2번 용액의 액성도 무슨 성이 돼야 돼? 산성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런데 당연히 여기는 무슨 점이니까? 중하점이니까. 자, 그래서 중하점을 토대로 해서 용액의 액성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3N개가 추가됐을 때는 자, NaOH 30ml가 추가됐을 때는 또는 30ml가 첨가됐을 때는 자, 수용액 속에 수산화 이온이 이젠 남아있으므로 자, 이때부터 우리는 무슨 성이 되는 거야? 염기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뭐에 대한 부분들? 중화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요것만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어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자, 만약에 첨가된 용액의 부피가 달라지더라도 중화 적정을 활용해서 무슨 점만 찾는다면 중화점만 찾는다면 그 용액 속에 들어있는 총이온수를 대입해서 차근차근 이런 형태로 문제를 바꿔가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어떻게 자, 식화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양적 관계의 활용이래. 자, 봐봐. 처음에 자, HCl이 자, 선생님 개수로 할게. HCl이 몇 개? 20개가 있었다고 생각해봐. 자, 여기 이제 HCl, 자, 묽은 염산 20ml 수용액에 라고 앞에서 했었지? 그러면 여기서는 수소 이온이 몇 개? 그렇지, 20개. 염화 이온이 몇 개? 20개.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양이온수 20개, 음이온수 20개니까 총 40개의 자, 총 이온수가 존재합니다. 그치? 자, 여기 지금 몇 번이었어? 1번이었어. 자, 이 과정에서 자, NaOH 몇 개? 자, 10개. 자, 여기서 몇 밀리리터 추가? 10ml를 첨가했대. 자, 몇 밀리리터를 첨가했다? 좀 땡겨 볼까요? 자, 10ml를 첨가했대. 그러면 여기에 10NaOH가 될 테니까 자, 여기는 10Na 플러스와 10OH 마이너스가 들어갈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첨가된 과정에서 반응이 일어날 테니 자,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만나서 물을 몇 개 만들어. 그치? 왜냐면 얘가 10개밖에 없으니까 얘가 20개가 있어도 생성된 물 분자수는 몇 개? 10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생성된 물 분자수 10
H2O 플러스, 자 이거는 반응해서 생긴 거니까 수소이온이 없어져야 돼. 그러면 수소이온 10개가 없어졌을 테니 수소이온은 10 플러스가 남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염화이온 몇 개? 20개가 있을 거고. 자 양이온부터 먼저 씁시다. 자 항상 가수가 1인 산과 염기의 수용액에서, 가수가 1인 산과 염기의 수용액의 반응에서는 양이온 수하고, 종류는 달라도 돼. 양이온의 수하고 음이온의 수는 일단 반드시 같아야 돼. 반드시 같아야 돼. 그러면 수소이온의 수가 있고요. 자 수소이온 10개.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 몇 개 들어왔어? 10개가 들어왔지. 왜냐면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들어온 그대로 수용액 속에 남아있을 거고, 자 없어진 수소이온의 수를 자 첨가된 나트륨 이온이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염화이온은 그대로 몇 개? Cl-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총 이온 수는 몇 개? 40개의 이온이 존재하죠. 양이온 20개, 음이온 몇 개? 20개.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용액 몇 번째? 두 번째 용액. 우리 앞에서 그림, 자 두 번째 용액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10ml에 NaOH를 또 첨가했대요. 그러면 10NaOH가 또 들어온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10 Na 플러스 하고 10 OH 마이너스가 들어와서 똑같이 또 반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지금 여기 기존에 물 분자 10개는 있었고, 자 얘랑 또 만나서 반응을 하면 물이 또 몇 개 생겨? 10개가 또 추가되겠지. 그러면 자 여기서 생성된 물 분자의 총수는 20 H2O가 될 거고, 플러스 자 수소이온이랑 이거 또 없어졌잖아. 그럼 기존에 나트륨 이온 10개가 있었던 거에 10개가 더 추가됐으니, 자 나트륨 이온 몇 개? 20개. 자 그리고 염화이온 몇 개? 20개. 자 그럼 여기가 결국은 무슨 점이 되는 거야? 예, 중화점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총 이온 수는 몇 개가? 40개가. 그럼 이렇게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총 이온 수는 처음 용액 속에 양이온 수랑 음이온 수의 합인 40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중하점에서는 자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은 나타나지 않고, 자 염기의 양이온과 염기의 음이온인 구경꾼 이온만 남아있고, 이 비율이 몇 대면 1대1의 비율로 남아있을 때는 무조건 여기는 무슨 점이 된다? 중하점이 된다. 자, 요게 몇 번 용액입니까? 예, 3번 용액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번 할게. 자, 10ml가 또 추가됐어. NaOH. 그럼 여기에 10 NaOH가 또 들어왔네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 몇 개? 10개. 자,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몇 개? 10개. 그리고서 반응을 또 시켜볼게. 근데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왜? 수소이온이 없어. 그러면 자 그냥 얘는 들어왔으니까 자 그대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20개고요. 자 나트륨 이온 이제 몇 개로? 30개로. 자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몇 개가 생겼고 10개가 반응 안 하고 남았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남아있는 염화이온 몇 개? 20개가 있으므로, 자 이때 이 수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으로 바뀌고, 왜냐면 중화점을 벗어난 상태로 염기성에 들어왔으니까, 염기가 첨가됐으니까 수용액은 염기성으로 바뀌고, 자 이때는 총 이온수가 몇 개? 그렇지. 첨가된 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속에 있는 처음 총 이온수 10, 20, 30이니까 총 부피는 30이 들어왔잖아. 그럼 만약에 NaOH 30ml 속에는 나트륨 이온 30개와 수산화이온 30개가 들어있었으므로 처음 총 이온수에 대한 부분, 자 총 이온수 몇 개? 60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온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자 전체 이온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순간이 결국은 무슨 점으로? 중화점으로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뭘 하나 확인을 해야 되냐면, 한계 용액이라는 게 있어. 한계 용액 또는 한계 수용액.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알자 이온이 자 모두 반응에 참여한 수용액. 모두 반응에 참여한 수용액을 자 우리는 한계 수용액 또는 한계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HCl 20ml에 NaOH 10ml가 첨가된 상태.
10ml가 첨가된 상태를 우리가 정의를 해볼 때, 첨가된 상태를 정의해 볼 때, 자, 지금 여기서 HCl은 몇 ml? 20ml니까 20N개가 있고, 자, NaOH 몇 ml가 있어? 10ml가 있어. 그럼 여기 이제 몇 N개가 있다? 10N개 또는 10개 있다가. 자, 지금 여기는 계속 개수로 했으니까 20개, 여기는 몇 개? 10개. 그럼 여기는 수소이온 20개랑 염화이온 20개가 있는 거고, 여기는 나트륨이온 10개와 수산화이온 10개가 있으니, 자,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거 무슨 이온? 수산화이온이 알자이온이고, 여기서는 수소이온이 알자이온이지. 자, 이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20개와 10개니까 생성된 물 분자 수는 몇 개? 수소이온이 많지만 반응에 참여할 수산화이온이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생성된 물 분자 수는 몇 개? 10개. 즉 다시 말하면 이 친구가 반응이 끝난 다음에 알자이온이 모두 반응에 참여해서 수산화이온이 존재하지 않잖아. 이 친구를 우리는 무슨 이온이라고, 무슨 용액이? 한계 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한계 용액이 NaOH고, 즉 NaOH에 있는 수소이온, 자, 수산화이온, 알자이온이 10개면 생성된 물 분자수 몇 개? 10개. 따라서 우리 첫 번째 정의, 생성된 물 분자수는 한계 용액 속의 자, 수소이온 수 또는, 자, 만약에 이게 수소이온이 아니라 수산화이온, 그러니까 수산화나트륨에 묽은 염산을 첨가해서 반응을 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성된 물 분자의 수는 한계 용액 속의 수소이온 수 또는 무슨 이온의 수? 수산화이온의 수와, 자, 뭐가 된다? 반드시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럼 볼래? 자, 지금 이 조건을 봤을 때, 자, 지금 이 용액, 자, 이걸 4번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있잖아. HCl 몇 ml에? 20ml에 NaOH 최종적으로 30ml를 첨가한 게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HCl이 20개가 있고 NaOH에서 OH-30개가 있으니까 이때는 한계 용액이 HCl이 돼버리거든. 그럼 이때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얘가 아무리 많아도 어쨌든 수소이온이 20개가 있으니까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총 20개만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아하, 그럼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자, 한계 용액을 찾고 그 한계 용액 속에 있는 이게 수소이온이거나 아니면 한계 용액이 수산화이온이 될 때는 수소이온의 수가 10개면 10개, 수산화이온의 수가 20개면 20개의 물 분자 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즉 한계 용액 속의 알자이온의 수가 생성된 물 분자 수랑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자, 혼합 용액 속에, 자, 용액을 혼합했을 때 혼합 용액 속에 이온수를 한번 찾아갈 거야. 자, 혼합 용액 속의 이온수는 잘 봐. 한계 용액이 아닌 수용액 속에 이온수를, 자, 이온의 종류는 달라지지만 한계 용액이 아닌 수용액 속의 이온수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야. 자, 볼까요? 지금 여기서 HCl 20ml에 NaOH 10ml를 첨가한 거지. 그럼 처음에 HCl 20ml 속에 라는 얘기는, 자, 이 반응에서는 얘가 한계 수용액이니까 얘가 한계 용액이 아닌 용액이 될 거란 말이야. 말이 좀 어렵나? 자, 모두 반응에 참여했어, 알자이온이. 근데 여기는 알자이온이 남아있어. 그러면 이 친구 20ml 속에는 수소이온 20개랑 염화이온 20개가 있었으니까 총 이온수는 몇 개? 40개가 있었지. 그런데 여기 봐. 지금 NaOH 10ml가 추가됐다. 그러면 이온수가 늘어나야 되지. 왜냐면 양이온, 음이온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여기랑 반응해서 이건 없어지고 이 중에서 몇 개가 없어지는 거야. 10개가 없어져서 최종적으로 10개가 남았는데 이 10개는, 없어진 10개는 나트륨이온이 대신해 주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반응이 끝난 후에 용액 속에 있는, 중화점은 아니지만 용액 속에 있는 총 이온수는 한계 수용액이 아닌 용액 속에 처음 총 이온수랑 반드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해돼? 자, 양이온수도 똑같고 음이온수도 똑같고 전체 이온수도 모두 한계 용액이 아닌 용액 속의 이온수를 그대로 따라간답니다. 자, 양이온이 한계 용액이 아닌 용액 속에 양이온이 20개가 있었대? 그러면 반응이 끝난 후에 양이온도 그냥 그 20개고 음이온도 20개고 그냥 총 이온수도 몇 개? 40개가 되는 거야. 뭐의 종류는 바뀌더라도, 이온의 종류는 바뀌더라도. 이해되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생성되는 물 분자 수와 혼합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선생님 구경꾼 이온은 어떻게 씁니까? 자,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나트륨 이온이 만약에 10N개가 있대. 10N개가 있대. 그럼 이 나트륨 이온 10N개가 있으려면 현재 여기에 수산화 이온이 몇 개가 남아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정한 거야. 수산화 이온이 3N개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원래 처음에 이 자식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나트륨 이온수 10개와 수산화 이온수도 똑같이 몇 개가 들어왔을 거야? 10개가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면 양이온수, 음이온수 같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수산화 이온수가 몇 개밖에 안 남아있어? 3개밖에 안 남아있대. 그럼 여기서 몇 개가 없어진 거야? 7개가 없어진 거지. 아, 그러면 이 조건, 수용액 속에 나트륨 이온의 수와 수산화 이온의 수가 1대1이 아니라 10대 3이 돼 있다라는 얘기는, 자, 나트륨 이온 수만큼 수산화 이온이 첨가가 됐지만 그 중에서 몇 개, 그렇지, 7개가 반응을 해서 물 분자 몇 개를 만들었고 7개를 만들었고 현재 3개가 남아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아, 그러면 잘 봐. 지금 이 나트륨 이온의 수, 구경꾼 이온인 나트륨 이온의 수 10N개는 처음 첨가될 때 수산화 이온의 수랑 똑같은 거야. 처음 첨가될 때의 수산화 이온의 수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반응한 수산화 이온의 수는 원래 10개가 들어왔을 텐데 3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처음에 있었던 수소 이온 수는 몇 개 있었던 거고, 수소 이온의 수는 7N개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수소 이온의 수가 7N개라는 얘기는 염화 이온의 수도 몇 N개라는 얘기야. 그렇지, 7N개가 된다는 얘기니, 자, 현재 수용액 속에 남아있는 염화 이온의 수는 몇 N개가 남아있어야 된다? 네, 7N개가 수용액 속에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염화 이온의 수가 7N개라는 얘기는 처음 용액 속에 무슨 이온 수랑도 똑같은 거니? 수소 이온 수랑도 똑같은 거지. 그래서 구경꾼 이온의 수는 현재 남아있지 않더라도 처음 첨가된 수산화 이온의 수, 자, 금속 양이온의 수는 다 가수가 1일 때 금속 양이온의 수는 처음 첨가될 때의 수산화 이온의 수, 자, 그 다음에 산의 음이온의 수는 처음 첨가된 수소 이온의 수를 이용해서 그 용액 속에서 어떤 반응이 어떤 형태로 몇 개씩 일어나는지를 이 구경꾼 이온의 수로 추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가수가 1인 관계에서의 산염기의 양적 관계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갖고서 우리가, 자, 이제 이온수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중화점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계속 앞에서 했던 거 정의합시다. 자, 지금 HCl 묽은염산 20ml에 자, 농도가 같은 NaOH를 자, 첨가했대요. 자, 그래서 그 첨가한 부피에 따라서 나타나는 용액의 온도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앞에서 한번 그렸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NaOH를 첨가했으므로, 자, NaOH에 뭐가 될 거야? 첨가한 부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해준 NaOH의 부피가 되네요. 자, 농도가 지금 서로 같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처음에 10ml를 첨가했을 때, 여기는 몇 ml? 20ml를 첨가했을 때, 자, 여기는 이게 굳이 온도가 대칭이 될 필요는 없어. 자, 결국 우리는 여기서 무슨 점을 찾기 위한 거? 중화점을 찾기 위한 거. 자, 용액의 온도가 최고 온도일 때가 무슨 점? 중화점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부피가 20ml니까 사용한 염기의 부피가 20ml이므로 중화 적정을 이용해서 묽은 염산의 농도랑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가 서로 같다라는 걸 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 뭐 이게 30, 자, 이런 식으로 같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간단하지, 아까 온도는? 자, 그럼 이제 이온수를 볼 건데, 지금 전체 이온수는 자, 똑같아. NaOH 20ml에 HCl 20ml에 NaOH를 조금씩 첨가해서, 자, 여기가 10, 여기가 20, 그 다음에 여기를 30 으로 놓을게요. 자, 세 점만 잡읍시다. 자, 처음에 여기가 0이지. 그러면 여기서는 아직 NaOH가 첨가되지 않았으니까 HCl 몇 ml? 20ml만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여기서 처음에 가의 이온과 자, 나의 이온은 어쨌든 양이온의 수랑 음이온의 수, 뭐가 양이온이고 뭐가 음이온이지만 수소이온의 수랑 염화이온의 수가 같잖아. 그러면 이거는 처음 용액 속에 있는 양이온, 음이온 중 하나가 되는 거야. 누구하고 누구? 가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치? 자, 그런데 문제는 가 같은 경우는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이온수가 변하지 않았어. 그럼 이온수가 변하지 않았다니 이건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뭐일 거고? 구경꾼 이온이 될 거고. 자, 이 구경꾼 이온은 자, 여기서는 지금 조건이 산의, 자, 왜냐면 산의 수용액에 염기를 첨가한 거니까 산의 음이온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무슨 이온 될 거야? 염화이온이 될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보통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은 아예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그 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자, 이거는 산의 음이온이거나 염기의 양이온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조건에서는 산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당연히 산의 음이온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자, 첨가해준 NaOH 부피가 증가할수록 그 이온수가 쭉 줄어들다가 자, 지금 여기서 얼마? 자, 20ml에서 0이 됐지. 그럼 얘가 20ml 이후에는 자, NaOH 20ml 첨가했을 때 이후에는 자, 수용액 속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있었는데 없어진 이온이 무슨 이온이겠니? 그렇지, 수소이온이겠지. 그래서 이게 첨가되어 있는 처음 용액 속의 알짜 이온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달을 한번 볼 건데 달은 자, 처음에 첨가하기 전에 없었어. 그럼 이거는 첨가한 용액 속에 어떤 이온이 될 거야? 나트륨 이온이거나 수산화이온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지금 얘는 첨가할 때마다 계속해서 일정하게 늘어났지. 계속해서 일정하게 늘어났지. 그렇다면 이 친구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들어올 때마다 계속 늘어나는 수니까 아, 이건 첨가된 NaOH 속에 무슨 이온이 될 거야? 구경꾼 이온이 될 거야. 그럼 여기는 무슨 이온이겠어? 나트륨 이온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구경꾼 이온의 특징, 아예 반응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처음부터 그 수가 일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용액을 가해줬을 때 그 가해준 용액의 부피에 따라서 용액의 이온수가 정비례로 증가하는 이온이 나타나게 되면 무조건 이건 무슨 이온이 되는 거다? 그렇지, 구경꾼 이온이 되는 거다. 자, 최종 마지막 자, 라를 볼게요. 라. 자, 이 이온은 처음에 첨가해 주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양이 없다가 자,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 계속 넣어주는데 늘어나지 않았대. 그럼 넣어줄 때마다 계속 반응이 일어나서 자, 다른 물질로 변해서 없었단 얘기지. 그러다가 반응이 종결된 이후에는 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지. 그럼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반응할 무슨 이온이 없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없기 때문에 그 양이 늘어났으므로 자, 이거는 염기의 알짜 이온이 무슨 이온? 수산화 이온이 된다. 그래서 첨가한 용액의 부피에 따른 이온수 변화를 통해서 이 이온들이 어떤 종류의 양이온과 어떤 종류의 음이온인지 그리고 구경꾼 이온인지 알짜 이온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봐. 지금 여기서는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지. 자, 이랬을 때 염기의 양이온과 산의 음이온의 수, 자, 염원의 수가 서로 같은 점이 생겨잖아. 그럼 여기는 당연히 무슨 점이 돼야 돼? 그렇지, 중화점이 돼야 되죠. 그럼 지금 이쪽은 용액의 액성이 무슨 성이 되는 거고 산성이 되는 거고 20m를 넘어간 이후부터 여기서부터 무슨 성이 돼야 돼? 염기성이 돼야 돼. 왜냐면 이 수용액 속에는 수산화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수산화이온은 없고 무슨 이온만 존재한다? 수소이온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성이 돼야 된다? 산성이 돼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첨가한 용액의 부피에 따른 자, 양이온수, 음이온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이온이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제 간단한 걸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중화 반응인데요. 자, 중화 반응은 결국은 산과 염기를, 자, 산으로 염기를 또는 염기로 산을 중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중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러면, 자, 생선 비린내. 자, 여기 염기야. 자, 염기를, 자, 레몬즙을 뿌려서, 레몬즙을 이용해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선구이 같은 거 먹을 때 간장에다 레몬 짜갖고 또는 레몬즙 뿌려갖고 생선 위에 뿌리잖아. 자, 이게 생선 비린내인 염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선 비린내를 제거할 때는 자, 생선구이 또는 생선에 무슨 즙을 레몬즙이나 자, 산의 물질을 뿌려주면 자, 비린내가 제거가 되고요. 자, 제산제는 염기성이야. 그래서 위산을 뭐 할 때 중화시킬 때 우리가 먹어주는 물질이 자, 대신에 이 강염기는 안 돼. 왜냐면 강염기는 다 녹아. 그래서 무슨 염기? 약염기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산제 같은 경우에는 MgOH2나 Al,
OH3. 자, 수산화 마그네슘이나 수산화 알루미늄 성분을 이용을 한다. 자, 이건 아주 약한 염기거든. 그래서 천천히 위산을 중화시켜준다. 자, 그래서 산성화된 토양. 자, 토양이 산성화되면 자, 미생물들이 다 죽어. 또는 식물의 생장이 전혀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켜 줄 때는 자, CaO라고 하는 자, 소석회. 그래서 산화칼슘을 사용을 합니다. 생석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산화칼슘을 이용해서 왜냐면 이게 물에 녹으면 자, 염기성이 되거든. 자, 이거 물에 녹는 식 한번 적어 볼까? CaO 플러스 물에 잘 녹진 않지만 자, 이걸 우리가 물에 녹이면 자,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 Ca 자, O가 하나 더 들어가서 OH2라고 하는 이게 수산화칼슘 수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가루를 한번 뿌려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산화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자, 석유나 석탄을 태우게 되면 이산화황이 나오는데 이 이산화황이 물에 녹으면 강한 산성비를 나타내서 피해를 주거든. 그래서 여기서 황 성분을 제거해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할 때도 중화 반응을 이용을 하고요. 자, 양치질 같은 경우 치약, 자, 우리가 이제 음식물 속에는 산의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이 많은데 이 산의 성분은 치아에 있는 표피부분, 그러니까 치아에 있는 그 부분을 자,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충치를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양치질을 할 때, 자, 치약에 염기성 물질들이 들어가 있다면, 약한 염기성 물질이 들어가 있다면, 자, 입안에 있는 산성 물질을 중화시켜서, 자, 치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자, 벌에 쏘였을 때, 자, 이 벌에 쏘인 침이 폼산이라고 하는 독성이 강한, 자, 산성 물질이야. 자, 산성 물질이야. 그래서 이 폼산이 피부에 침투하게 되면, 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약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거나 가려운 현상이 생기거든. 자, 이때 뭐를 바른다고 그랬어? 된장을 바른대. 자, 된장 바른대. 자, 된장에는 뭐가 있냐면 암모니아 성분이 들어있어. 그래서 냄새가 좀 쾌쾌하죠. 자, 이 암모니아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무슨 성? 염기성이거든. 그래서 이 암모니아의 염기성을 갖고 벌에 있는 폼산을 중화시켜서 자, 부풀어 오르거나 가려움증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중화 반응이라고 하며, 자, 어쨌든 생활 속의 중화 반응은 산의 물질을 자, 염기로 중화해서 자, 우리한테 이로움을 가져오게 하는 현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파트였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